여자가 대시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하는 방법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든 없든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러한 유혹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프로처럼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보너스 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이 조언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1. 미묘한 유혹과 단서 인식하기. 탐험의 시작을 알리며 미묘한 유혹의 영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러한 절제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종종 그녀의 관심을 해독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제스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능숙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미묘한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머무는 표정, 장난기 어린 손길, 심지어는 목소리 톤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거나 농담에 평소보다 더 자주 웃는 등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칭찬이나 놀리는 듯한 말투 등 보다 개인적인 느낌의 언어적 신호에도 주목하세요. 이러한 단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녀가 주변에 있을 때 그녀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친근한 상호작용과 시시덕거리는 상호작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유혹의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자신의 편안함과 관심사에 맞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관심이 있다면 비슷한 보디랭귀지로 화답하거나 대화에 더 많이 참여하세요.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장난스러운 농담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정중하게 반응하되 시시덕거림에 동조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시시덕거림을 부추기지 않고 친근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2. 보디랭귀지 단서 및 신호 읽기. 이제 보디랭귀지 신호를 읽는 기술을 익히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목해야 할 주요 신호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바디랭귀지는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거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이유를 찾는 등의 신호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매력과 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로는 머리를 가지고 놀거나 몸을 여러분을 향해 향하거나 미묘한 접촉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를 관찰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러한 일관된 행동 패턴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디랭귀지 신호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녀의 보디랭귀지를 따라하며 상호성을 보여주세요. 대화 중에 몸을 기울이거나 장난스러운 터치로 화답하는 등의 간단한 행동으로 서로의 관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친근하지만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정중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시시덕거리는 제스처를 피하면 무례하지 않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캐주얼한 터치와 편안하게 화답하기. 다음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캐주얼한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치를 알아차리는 방법과 상대방의 편안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팔을 가볍게 쓰다듬거나 장난스럽게 넣지 않은 등의 가벼운 접촉은 유혹의 미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종종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의 맥락과 빈도에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터치에 대한 반응은 편안함과 관심의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관심이 있다면 가볍고 상호적인 터치로 상대방에게 수용적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등을 부드럽게 터치하거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개인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중하게 터치하지 않고 대화해도 괜찮습니다. 미묘하게 자세를 바꾸거나 친근한 방식으로 터치를 부드럽게 피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제스처를 존중하는 것과 여러분의 개인적 경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 도움을 요청하고 친절하게 도움 제공하기. 다음으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는 역학 관계를 살펴봅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일 수 있으며 더 긴밀한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여자아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나타내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업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녀가 여러분과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진정한 도움 요청인지 아니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도움 요청에 대한 답변은 사려 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되고 친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제공하면 친근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요청이 자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안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진실성과 상대방의 요청에 대한 존중을 모두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5. 장난스러운 놀림과 재미에 동참하기. 5번째 요점을 살펴보면서 장난스러운 놀림이 유혹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가볍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유혹을 인식하는 방법과 서로에게 즐거운 방식으로 농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장난스러운 놀림에는 가벼운 농담, 재치 있는 발언 또는 재미있는 도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편안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놀림의 어조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친근하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얼음을 깨고 그녀의 편안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종종 편안함을 느끼고 더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에 대응하려면 존중과 친절을 유지하면서 재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이 즐겁다면 자신만의 가벼운 놀림으로 보답하세요. 자신의 유머 감각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를 염두에 두고 놀림이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놀림이 불편하다면 정중한 태도로 보다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양쪽 모두에게 즐겁고 편안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 함께 어울리자고 제안하고 정중하게 수락하기. 6번째 요점은 상호작용의 중요한 측면인 함께 어울리자는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함께 놀자고 제안하는 것은 종종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더 잘 알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가벼운 외출부터 좀 더 계획적인 이벤트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관심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녀와의 관계나 우정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와 어울리는데 관심이 있다면 친절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초대를 수락하세요. 그녀가 제안하는 활동에 대한 흥분이나 관심을 표현하세요. 진심 어린 반응은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적절한 경우 짧지만 솔직한 이유를 제시하고 향후 상호작용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 다른 시간이나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7. 연락할 이유 찾기 및 즉각적인 응답하기. 7번 항목에서는 상대방이 연락할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관심에 대한 미묘한 힌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뉘앙스와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하세요. 여자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무작위로 업데이트를 보내는 등 자주 연락할 이유를 찾는다면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계속 열어두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락 시도는 종종 관심을 표시하고 회원님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락의 맥락과 빈도를 파악하면 상대방의 관심 수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연락을 했을 때 신속하고 매력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대화를 계속하고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후속 질문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련 내용을 공유하세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지만 덜 매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장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취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 팁,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반영하기.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진전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고 엇갈린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는 것은 응답을 관리하고 자신의 편안함 수준과 진정한 의도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신에게 진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므로 건강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성찰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진정성과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성지능의 수준을 높여 관계를 향상시키고 로맨틱한 관계든 플라토닉한 관계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복잡한 데이트와 관계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